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은 이제 젊은 이제 사실은 요즘은 결혼을 늦게 해서 젊지 않거든요. 그렇죠. 초등학교 이제 가면 저가 좀 젊은 편이고 학부형들 중에 너무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네 다른 분들은 막 초등학교 2학년인데 막 40 중반 이런 분도 그래요, 많으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아이를 적게 낳기도 하고 음. 그리고 또 애지중지 음. 이렇게 키우면서 예전보다 환경이 더 좋아졌는데 더 아이를 더 힘들게 맞아요. 키우고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실천하는 엄마로서 6명을 또 6도 안 많다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좀 해주실 말이 있다면. 저는 네. 좀 한국에 제가 이제 요즘엔 자주 나가고 네네. 자녀 세미나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끝나면 상담들을 많이 받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실제 사모님 얘기는 저랑 안 맞아요. 사모님은 네, 그런 미국에서 얘기가 있을 수도 했고 있죠. 네. 여기 한국은 자녀 숫자가 돈이에요.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어렵게 자녀를 키우신다 이 그렇죠. 생각을 네. 처음 했고요. 네. 저는 내가 인조이를 하게 된 게 그냥 내가 생긴 대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셋만 날래다가 이제 셋째 밑으로 아들 유산하고 그래서 4번, 5번, 6번이 이제 제가 회개하고 마음을 바꿔서 4번, 5번, 6번 연년생으로 낳고 그리고 연년생으로 쌍둥이처럼 계속 매년 낳는데도 네.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니까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넷째 유산한 애는 너무 왜 넷째지 난 바쁜데 막 이래서 유산이 됐거든요. 아들이야 또 걔가 예. 6개월 때 다 커갖고 유산이 됐는데 자연유산이 네. 그리고 나서 4번 5번 6번이 나와서 6이 갑자기 됐는데 2년 반 만에 배가가 됐는데 내 마음이 날개를 달아갖고요. 안 힘드니까 맥도날드를 가도 마켓을 가도 6명을 다 데리고 다녔어 제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음의 변화가 그게 참 저한테는 네. 6이 많다는 말을 하게 된 게 처음에는 셋만 날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내가 5남매 장녀라서 네. 그 당시에 둘만 나 잘 기르자 했는데 내가 남동생들 여동생들 너무 창피해갖고 친구도 안 데려왔어요. 네. 내가 네. 상처가 돼갖고 예. 엄마는 왜 모든 국민이 둘만 낳는데 엄마는 사람도 아니다. 어떻게 5을 낳냐 내가 막 이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엄마보다 하나 더 낳는데 그러셨네. 네. 그런데 그게 마음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넉넉함 이런 내 생각을 이렇게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서 그 다음부터 내가 6이 안 많다고 이렇게 노래하면서 다니고 말하는 대로 되잖아요. 네. 또 내가 억울해서도 말하고 화가 나서도 말하고 그래서 네. 6이 안 많다니까 막 이랬는데 6을 낳으니까 진짜 안 많고 제가 마음이 바뀌어서 인조이를 했어요. 그리고 뭐 김치를 그 어릴 때 김치를 애들이랑 김치하부르트 한다고 다 만들면 이 뭐 1살짜리가 배추 들고 절로 가고 파 들고 3살짜리 막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도 그게 바더가 안 됐어. 그냥 놀이로 했어 놀이로. 근데 사실은 지금 부모님들 그런 걸 왜냐면 굉장히 모르겠지만 통제해야 된다는 이런 이제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실 때 얘가 이걸 들고 나가면 그거 안 돼 하면서 그러니까 쫓아다니다가 제가 그거를 저 성격이 원래 낙천적인 데다가 네. 마음이 또 바뀌었죠. 거기다가 유대인들을 보니까 네. 잔소리를 안 하는 거야. 네, 저도 애가 느꼈습니다. 네. 6, 8 보통 8 그쵸, 라피 집에 가면 8, 10명인데 네. 집이 조용하고 엄마는 엄마 일하고 애들이 알아서 놀아요.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봤더니 그냥 자기의 어느 정도까지 아주 뭐 큰 일이 아니면 잔소리도 안 하고 간섭을 안 해. 네가 한 거는 네가 책임져서 네가 해결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방목이지만 가이드라인을 주고 코칭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저희 그 친정 부모님이 저희를 그런 식으로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저에게는 또 하나의 이제 저기가 된 거고 그게 기질과 상관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기질과 상관없다. 저는 담즙다혈이에요. 그래서 막 내가 다 해야 되고 막 또 첫째니까 완벽주의라서 다 완벽하게 해야 되고 1등 해야 되고 막 이런 기질인데 네. 제가
어느 날 자녀를 키우는데 우리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기질과 상관없이 당신 부모님이 당신을 키운 대로 내가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전혀 반대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이 20년 부재 중이었어. 목사 일을 하느라고 새벽에 갔다가 밤에 오셨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그게 참 감사한 거고, 제가 보니까 지금 한국 엄마들은 너무 완벽하게, 너무 깨끗하게 맞아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도 어려운 거야. 그래서 저는 아니 애들 키우는 집이 좀 지저분하면 어때요? 손님 오기 전에만 치우면 되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데 스트레스를 안 받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 선생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애들을 통제한 게 아니라 애들 눈높이에 맞추려고 내가 노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3살짜리, 5살짜리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보니까 그쵸. 그 수준에서 걔가 생각하는 게 뭘까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1, 2, 3, 4, 5, 6번이 세상에 한 부모 밑에 나왔는데 어쩌면 그렇게 다 틀린지. 네, 다 1번한테서 했던 게 2번한테 안 통해. 그 2번, 1, 2번을 했으면 셋째는 쉬어야 되는 얘는 완전히 또 달라요. 다르고. 개성이. 4번은 또 완전히 달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인조이 하자. 그래서 이제 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 4번한테는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1번한테 하던 식으로 하면 얘가 안 먹혀. 그래서 이제 늘 고민하고 늘 관찰을 하는 거. 그렇게 하려면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아이들을 관찰하고 그다음에 고민하고 그다음에 찬스를 항상 봐서 한 사람씩 데려가서 맨투맨으로 그게 그거를 포착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안 되면 네. 아빠한테 이렇게 그 시간을 이렇게 해서 얘만 살짝 데리고 다른 애들 모르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래서 코칭을 하는 거죠. 1대1로. 그리고 전체가 할 게 있고 또 따로 걔만 또 그쵸. 해야 될 게 있고 이 문제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참 이렇게 몸부림을 쳤어요. 제가. 진짜 왜냐하면 저도 엄마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닌 게 그냥 우리 부모님이 옛날에는 학원도 없고 네. 그냥 저도 인천에서 저희 아버님 목회하실 때 5남매 알아서 컸거든요. 네. 신방 아침에가 새벽기도 갔다가 밤에 오시면 우리 알아서 먹고 알아서 자. 근데 다 이제 잘 컸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자녀 교육은 이 지금 한국의 부모님들이 어려운 이유가 너무 쫓아다녀. 무슨 형사, 콜럼보 같이 그냥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고 애를 죽이는 거예요. 그거부터 멈추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실수하는 거는 그냥 못 본 채 하고, 그냥 이렇게 간섭도 하지 말고 잔소리를 줄여야 돼. 그리고 그냥 부모가 엄마랑 아빠가 일치가 돼야 돼. 너무 따로따로. 네네. 그리고 맞아요. 이거를 없애야 돼. 이게 그래서 밥 먹을 때 네. 저희는 이렇게 엎어놓든지 아니면 갖고 나오지 못하게. 그리고 이 하브루타 할 때는 이거부터 꺼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 집에 가면 TV가 없잖아요. TV 볼 시간이 없어. 그 사람들은 율법 사실은 하브루타는요 성경을 갖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네. 이 토라를 공부하기 위해서 하브루타를 하는 거지. 네. 이 사람들은 뭐 저처럼 설거지 하브루타, 자전거 하브루타 이런 거 안 해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저는 이걸 한 게 이제 그 인격, 성품 이게 어느 학교 나온 것보다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네. 때문에 그게 다 밥상머리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맛있는 걸 먹이면서 그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국 엄마들이 조금 잘하려고 하는 건 지금 너무 잘해. 200점 만점에 400점이니까 거기서 이제 손을 좀 놓으시고 그냥 애를 간섭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좀 골방에 가서 혼자서 엄마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애들한테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엄마가 그렇게 조금만 바뀌고 잔소리 일단 줄이고 하루에 딱 시간을 정해놓고 자기 성찰할 수 있는 골방에 가서 엄마가 요 30분은 엄마 기도 시간이야. 이거는 밥 차려주고 다 했으니까 엄마 받아 하지 마. 그리고 들어가서 막 기도를 해보세요. 아이들이
시간, 이 나이에 상관없이 20살짜리도 변하더라고. 제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제 세미나 듣고 사모님 너무 늦게 오셨어요. 우리 애들은 다 컸어요. 얘가 얼마나 왼수 덩어리예요.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중독. 요즘에는 이 핸드폰 중독 네. 너무 많거든요. 중독이. 그런데 그 중독에서 해결이 되더라고요. 엄마가 그거를 항상 주의 집중해서 잔소리하고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이랬는데 그걸 멈추는 순간부터 애가 달라지고 완전히 달라지고 중독에서 자기가 걸어 나오고 너무 많은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일단은 지금 너무 잘하려고 준비 자세 그걸 좀 루즈하게 내려놓고 그냥 엄마는 엄마로서 멋있게 살기 위해서 좀 노력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게 아니고 진짜 좋은 가정교육은 애들 앞에서 엄마랑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축복해주고 막 그냥 끌어안고 뽀뽀하고 이런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아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잘 살겠구나 그러고선 안정감을 갖고 방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싸우고 막 그러면서 너 때문에 교육이 안 돼 뭐 이러면서 교육 때문에 싸우는 건데 그 말 때문에 아이들이 불안해 갖고 이게 정서장애, 불안. 네. 그래서 이게 집중력도 없고 공부도 안 되고 집을 떠나고 싶고 집에 오기 싫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자녀를 위해서 막 그렇게 잔소리를 했는데 결국은 자녀가 엄마 옆에 오기 싫어하는 자녀로 만드는 가장 큰 요인. 네. 그래서 한국은 그것만 조금 고쳐도 이 자녀들이 너무 건강하게 엄마들을 참 힘들어하더라고요. 엄마들이 자녀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요즘에 근데 또 아빠들도 또 관심이 많아져서 네 맞아요. 그 균형이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가부장제가 딱 있으면 그냥 사실은 이렇게 딱 열을 맞춰서 그냥 딱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냥 불만이 있어도 일단 그죠. 따라갔기 때문에 맞으니까. 예, 그런 불안이라든지 안정감이 없는 상황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이게 다르고 저게 다르고 뭐 편을 가르고 이제 가정 안에서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 너무 아빠들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그렇죠. 네. 그게 정말 저는 엄마들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엄마가 더 똑똑하죠. 생각도 지혜도 많고 네. 그렇지만 아빠를 집에서 엄마가 세워줘야 아이들이 엄마 말을 들어요. 그렇죠. 엄마 말을 제 죽어도 안 들어요. 우리 애들. 그 가만히 보면 이 엄마가 남편을 무시해. 그리고 남편을 아주 진짜 이렇게 투명인간으로 네. 취급하고 그런 분들은 진짜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게 엄마가 그렇게 극성이 아닌데도 아이들이 잘 되는 집을 이제 이민교회 하면서 보면 그 가정에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남편을 존중해주고 네.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주고 뭐 그래서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편으로서 이렇게 그 아빠의 자리를 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아동 교육 심리학 그런 그 거기에 보면 네. 아빠 효과 네. 그게 굉장히 부각됐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빠가 말을 걸어주고 아빠랑 같이 밥을 먹고 하는 게 아이의 정서와 성적에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고, 네, 그게 실제적으로 데이터로 다 나왔어요. 그래서 네. 아빠 효과라는 게 아예 컨텐츠로 그게 딱 옛날에는 없던 네. 그게 그 저긴데, 그래서 보면 정말 저희도 아빠랑 친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유대인들을 저는 그걸 못했는데. 보니까 토라 태교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밀다 임신과 토라 태교. 네. 그래서 아기를 갖기 전에부터 1년 전부터 임신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다음에 아기를 가지면 그 제로먼스부터 모세오경. 콜이라는 아빠 태교가 있거든요. 태교를 아빠가 해요. 유대인들은. 네네. 그래서 그 배 속에 귀도 안 뚫린 그 아이에게 그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를 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네. 그거를 해요. 매일 네. 10달 동안. 네. 그 10달 동안 아빠의 소리를 듣고 난 애는 낳자마자 아빠 목소리를 알아듣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너무 중요한 거고 네. 그러니까 아빠가 그렇게 도와주면 너무 좋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부분 목사님들 가정이 그렇지만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20년 부재중이었어 아빠가. 네. 진짜 네. 아빠랑 밥 먹은 적도 별로 없고 너무 바쁘셔서 새벽에 가셨다 자정 넘어서 오시기를 20년을 하셨거든요. 교회에서 사시는 동안에 우리 애들이 다 컸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1년에 한두 번은 꼭 가족 그 수양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날 이제 생일날은 아빠가 꼭 오셔서 같이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 이제 우리 집에 전통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고유한 전통을 만드셔야 돼. 그래서 생일날은 자기 나이만큼 자기가 감사를 써와요. 네가 그냥 7살 된 게 아니야. 그래서 7살짜리가 엄마한테 7가지, 아빠한테 7가지, 시스터 브라더한테 7가지 다 감사를 써오고 또 나머지 7명은 얘 나이만큼의 블레싱, 축복, 장점 다 준비해. 그래서 돌아가면서 우리 블레싱 샤워를 하거든요. 그럼 얘는 7살 된 감사를 다 말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7가지씩 곱하기 7을 하는 거예요. 그럼 50가지 이상이 그럼 얘가 한 3사람 돌아가면요 자세를 고쳐 앉아요. 자기가 봐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닌데 자꾸 멋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몇 개월 가요. 그리고 자기의 자존감 네. 아 나는 이렇게 귀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11살 되면 11가지 받겠죠. 15살 되면 15가지 곱하기 7을 해봐. 그러면 그렇게 생일날 그렇게 블레싱 샤워를 받으면 아이가 진짜 건강해지고 그리고 밝아지고 그리고 이제 이 뭐 고래만 춤추는 게 아니라 그냥 날아요. 날개를 달아주는 거야. 칭찬은. 그러니까 그런 생일날 1년에 한 번 블레싱 샤워를 하고 또 자기 생일이 아닌데 다른 사람 생일날 그 나이만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차례가 되면 곤란해 애들이 40가지 50가지를 써야 되니까 엄마 우리를 살려주고 합해서 50가지 하면 안 될까?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라 그러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또 특별한 애들 멘트에서 50가지 내가 50인데 뭐 55가지를 써오는 애가 있고 그럼 막 옆에서 막 꼬집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지만 네. 그런 것들이 서로 도전이 되고 그러니까 다 다르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규칙은 갖고 있대. 네. 이걸 갖고 right and wrong을 하면 안 돼. 넌 틀렸어. 너는 맞았어. 네. 그걸 하면 안 되고 질문은 하나지만 답은 100개야. 여러 개 있다. 네. 그게 하브르타거든요. 네.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 그럴 수도 있구나. 네 생각은 뭐니?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네. 나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 그러면서 그걸 인정해 주는 거야. 박수 쳐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상상력이 뛰어나지고 이 사고력이 자라고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영국 가는 5째 같은 경우는 99년생이니까 이제 21살 이제 7월 달 되면 21살 되는데 걔가 고등학교 때 소설을 2권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글을 걔는 영문학 전공인데 네. 영문학 교수가 되는 게 이제 꿈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영문학과 이제 그래서 이제 런던에 가는데 그러니까 얘는 글 쓰는 걸 좋아해. 글을 잘 써. 그리고 이 보케브러리나 이 글을 쓰면 한 문장도 탁월해요. 그래서 지금도 아르바이트를 어느 무슨 회사인데 1,500자 글을 써주고 매번 돈을 받아. 그걸 지금 해갖고 수입이 짭짤해요. 그 글을 써서 조금만 해서 딱 보내면 돈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자기가 누구든지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 맞는다 그러더라고. 고장난 시계도.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자기가 남보다 잘하는 게 2가지 이상은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이든지 75억 중에 자기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지금 제가 안타까운 거는 자녀가 2이면 넌 1등, 넌 2등. 6명이면 1등, 2등, 6등. 이렇게 등수를 매기는 거예요. 네. 엄마들이. 네네. 너는 왜 얘보다 못해? 너는 이거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6명이 다 1등이다. 2명은 그러니까 이게 페이스북에 엄지 도장을 이걸 거기서 찍지 말고 애들한테 최고야. 이거를 네. 더블 덤스업 우리 집에서 네. 해주면요 애들이 그냥 어쩔 줄을 몰라. 이게 아. 제 최고 내가 말도 안 해.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애들이 좋아하고 인정받았는데 이 엄지도장 2개 받은 날은 네. 뭐 그냥 난리죠. 그러니까 막 졸졸 쫓아다녀 이쁜 짓만 하려고 계속 이거 받고 싶어서.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아이들 안에 잠재된 그다음에 숨겨진 너무 많죠. 막 보석 같은 게 그거를 엄마 아빠가 꺼내주는 게 부모고 그 다음에는 알아서 살아라 그러고 방목을 해서 저는 숙제만 해라. 그렇게 했는데 알아서 그러고서 이제 항상 라인을 줬죠. 우리는 일불도 못 보태준다. 그렇지만 숙제만 해라. 그 말은 숙제만 하지만 일불도 못 보태주니까 전액 장학금 받으려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말이 다 숨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번이 잘하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거 국물도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모델링이. 그러니까 맞아. 이제 그렇게 서로 이렇게 도전을 주고 서로 자극을 주고 서로 배워가고 이제 그런 공동체가 가정이 돼야 되니까 이 하브르타를 하려면 애가 많아야겠네요, 자녀가. 애도 뭐 그거는 이제 자기 분량대로 하는 네. 거지만 네. 밥상을 잘 차려야 돼. 엄마가 요즘에 아빠들도 뭐 그 요리하는 아빠 뭐 네. 그게 대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하든지 이제 저희는 같이 했어요. 그래서 수제비를 하면 네. 이제 주황색, 초록색 색깔로 이 물가루 반죽을 야채 색깔 해갖고 비트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다른 색깔을 만들어서 네. 자기 수제비는 자기가 띄는 거야. 자기가 반죽하고. 그럼 얼마나 이게 재밌는지 몰라요. 그거 하는 1시간 동안에 난리가 나지만 네. 그거 하면서 여러 가지 품성, 그 다음에 질서 그런 게 다 배워지는 거예요. 그게 다 공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큰 팥에다가 2개 놓고 자기 수제비는 자기가 띄는 거야. 그런데 색깔이 있으니까 자기 거 자기가 골라 먹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내려갈수록 두꺼워. 그래서 먹다가 또 넣었다가 안 익었어 속에가. 그래서 먹다가 또 그래도 맛있어. 왜냐면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식탁으로 가족을 자녀들을 초청하고 네. 밥 먹을 때 같이 음식을 만들고 같이 하고 그게 학원 가서 코피 터지게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공부고요. 사실은 그렇게 몇 번 하면 부모와 사춘기도 없어. 그냥 다 별걸 다 얘기하고 네. 그렇게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부부가 사랑하는 거는 대화가 다 통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네. 얼마나 많은 기술이 그 안에 있겠어요. 그 사랑이라는 네. 좋은 관계라는 그 안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인격적인 좋은 그 컨텐츠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를 놓고 아이들 열심히 사랑하기 위해서만 둘이 노력하면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자기네들이 열심히 살게 돼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공부, 그 다음에 생각하는 시간. 이 하브르타가 생각하는 시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넌 이걸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그래서 너는 중학교 때 뭐 하고 싶어? 넌 전공을 뭐 하고 싶어? 결혼은 몇 살에 하고 싶어? 자녀는 몇 명 낳고 싶어? 우린 그거 매일 했어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비전 대회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그 할 때는 한 달에 감사를 다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맛있는 거 먹는 날은 실컷 먹으면요 기분이 좋아갖고 뭐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게 다 글로 썼어. 생각을 말하는 건 쉬워요. 말하는 걸 정리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게 하브르타예요. 그거는 또 그 다음에 차원이야. 근데 그거를 글로 서론, 본론, 결론해서 정리하는 건 또 그게 한 단계 위죠.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거는 나랑 진짜 안 맞는 사람을 내 생각으로 설득을 시키는 거야. 그게 기술이거든요. 유대인들은 그게 탁월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공감 능력은 뭐 기본이고 통찰력.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가 다 보여야 돼.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지혜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하루아침에 안 되고 정말 오랜 기간에 훈련을 통해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또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자기 생각이 있어야 네. 설득을 그렇죠. 시키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 하브르타라는 이게 정말 그 리더십의 방법도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 주장하고 애기처럼 이거 안 하면 삐지고 이런 아주 유치찬란한 70대도 있고 유치찬란한 80대도 있어요. 그쵸. 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주위가 다 힘들어. 그
그 가족은 아주 그 사람 때문에 70년을 다 서퍼링을 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이 하브르타를 하게 되면 네.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도 수용하고 내 생각을 할 때 화내지 않고 다른 얘기인데 웃으면서 그 사람을 마음을 읽어가면서 공감을 끌어내면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네. 탁월한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이 자기의 그 실력을 쌓으면 네. 리더가 되는 거죠. 지도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이제 그 선한 영향력까지 있다면 좋은 인품까지 갖췄다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브르타가 대안이라는 게 네. 이제 그런 총체적인 네. 그런 그 삶의 영역에서 하브르타가 점검돼지고 또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책상에서 글 쓴 게 아니라 내가 하루에 사는 그 삶 속에서 이 하브르타적인 삶을 얼마나 살았는지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실천을 했는지 그거를 또 나누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이 하브르타 때문에 부부도 인고 부부가 되고 아이들도 사춘기 없는 아이들 뭐 중이가 무서워서 그런다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막 핸드폰 중독 또 여러 가지 중독 때문에 한국에 힘들잖아요. 네네. 그 대화가 안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애들 이런 문제들 일단은 맛있는 걸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얘를 나오게 할까를 이제 연구해서 걔 기질에 맞게 뭐 음식하기 좋아하는 너 이것 좀 다듬어 줄래? 뭐 요것 좀 어떻게 해줄래?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부탁을 이렇게 나이스하게 하고 그러면 나도 엄마를 도울 수 있어.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네, 막 맞아요. 나와갖고 네. 그리고 뭐 해줄까? 막 이러고 하거든요. 그때부터 대화가 열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 고민도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게 이렇게 다 유기체이기 때문에 다 맞물려 있어요. 근데 요거만 잘하고 요거는 안 돼. 그런 게 없어. 가정은.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그 좋은 방법이 하브르타다. 그래서 하브르타가 삶이고 우리 한국 엄마들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방법을 마음은 열심히 하지만 이제 방법적인 거에서 조금 내려놓고 아이들은 조금 자유를 주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저는 선생님이 6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선생님이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걔랑 다르기 때문에 걔를 코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연구해야지 되고 기도해야지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를 잘 하려고 내가 자랐어. 근데 그게 6명이잖아요. 그 6명의 선생님을 둔 이제 대박난 엄마가 된 거죠. 그래서 자녀 6 때문에 책도 나오고 강사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가 6은 기본이다. 6도 안 많다. 마지막 결론도. 예. 네. 그리고 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고 그리고 조금 이지고잉. 한국 엄마들 너무 막 그 방법적인 면에서 네네. 쫓아다니지 말고 네. 조금 놔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보니까 딱 한 단어로 이제 이걸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네. 결국 이제 인식이에요. 인식. 그렇죠? 인식인데 자기를 인식하고 부부 사이를 인식하고 자녀를 인식하려면은 관찰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각자에 맞게 공부를 해야 돼. 네, 그렇죠. 이제 인식의 이제 차원인데 그 인식을 하는 게 근데 사실은 부모 자체가 지금 어려운 이유는 자기가 누구인지 인식을 잘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서 그렇죠. 배우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 인식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6도 안 많아요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인식을 새로 하게 되니까 넷째부터 모든 게 다 새롭게 보이고 그렇죠. 네, 하여튼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이 보니까 실천 방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했었던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먼저는 마음이 먼저 인식 너무 또 이걸 방법으로 보지 마시고 마음을 인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감명을 받아서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시면 굉장히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으로 이제 제가 이번 숏컷 영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좀 긴 영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진짜 부모님이 행복하고 또 우리 사모님처럼 자신 있게 내가
아 내가 부모의 강사가 돼서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먼저 우리가 저희 채널은 사실 아이들은 안 보고 부모님만 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만 보고 부모님이 행복한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또 눌러주세요. 네, 알람까지 네,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